아직도 그날 공항의 냄새가 코끝에 남아 있어요. 사람들 발걸음 소리, 비행기 이륙음,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제 아들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야. 그 말을 저는 벌써 세 번째 듣고 있었죠. 저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사랑보다 걱정이 더 많은 그저 자식을 믿고 싶은 한 사람의 엄마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이 자꾸 걸렸어요. 라오스행 비행기표, 화면 속 낯선 여자, 그리고 그 눈빛.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비행기를 태워보낸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요.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요?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아직도 제 자신에게 묻고 싶어서입니다. 그날 그 아이를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 건 아니었을까? 이 이야기는 경남 시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각색되었습니다. 추억열차 채널에서는 소설 같은 연재형 사연, 마음 울리는 감동 사연, 소름 돋는 반전 사연,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진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2025년 4월 23일 오후 3시 40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저는 캄보디아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3일간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아들은 영상통화로 와이프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었죠. 입국장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하나둘 나왔는데 아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승객이 나온 후에도 준혁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공항 직원이 저를 불렀죠. 혹시 박준혁 씨 보호자세요? 입국장 안쪽 벤치 옆 바닥에 제 아들이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핸드폰을 움켜쥔 채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죠. 차단됐어요. 소피아 번호가 차단됐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원님은 차단되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보고 싶어 헌이라고 했는데 결혼식 준비금 2천만 원 보낸 게 엊그제인데 엄마, 나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며 멍하니, 그저 멍하니. 그날 밤 아들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악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려면 1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아들의 세 번째 맞선이 있던 그날로 말이죠. 아들 준혁이는 22에 암 선고를 받았어요. 방사선 치료로 생명은 건졌지만 머리카락은 모두 잃었죠. 그날 이후 아들은 거울 앞에서 모자를 던졌고 다시는 모자를 벗지 않았어요. 40이 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한 아들을 위해 저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국내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했습니다. 아들이 첫 번째 맞선을 보고 온 날 저는 기대감에 물었죠. 어땠어? 괜찮았어? 아들은 대답 대신 소주 3병을 마셨어요. 두 번째 맞선을 보고 온 날은 집에 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들 방에서 억눌린 소리를 들었습니다. 42의 남자가 소리 죽여 우는 소리였습니다. 암까지 이겨냈는데 고작 머리카락 때문에 혼잣말처럼 들려오는 절규에 제 가슴도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여자는 다음에 또 만나요라는 말도 했다며 희미하게 웃더군요.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카톡은 익십, 전화는 부재중. 1주일, 2주일, 한 달.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결혼정보업체 매니저 이혜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매니저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말을 안 해요. 이혜진 씨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분은 카페에서 커피 잔을 놓으며 연봉부터 물으셨대요. 아드님이 4천 정도 된다고 하니
자기 동료는 7천 넘는 분이랑 결혼했다며 표정이 굳어지셨고요. 두 번째 분은 아드님 모자를 보시더니 민머리는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죄송해요라고 그 자리에서 거절하셨답니다. 어머님, 아드님 조건이 조금 나이도 있으시고 외모 콤플렉스도 있으시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500만 원은 이미 환불되지 않는 계약금이었어요. 그날 저는 동네 단골 식당에 들렀죠. 그리고 그곳에서 식당 강 사장이 말했어요. 사모님,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네. 강 사장님은 베트남 여자와 결혼해 15년째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국제 결혼도 괜찮습니다. 저를 보세요. 잘 살고 있잖아요. 마음을 잘 볼 수 있는 좋은 여자를 만나면 돼요. 그 말에 저는 희망을 품었죠. 아니, 품고 싶었어요. 아들과 함께 국제결혼 주선업체 행복한 동행을 찾아갔습니다. 최 사장이라는 분이 맞아줬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는 15년 경력입니다. 캄보디아 현지 여성들은 한국 남성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나이는 문제없고 성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비용이 총 2,200만 원입니다. 2,200만 원. 아들의 전세금 일부를 뺐어요. 제 적금도 깼죠. 그리고 2024년 7월 준혁이는 캄보디아 푸놈펜으로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돌아왔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이번엔 진짜야. 소피아라고 정말 특별한 여자야. 당신의 모자 정말 멋있어요. 벗어도 괜찮아요. 당신의 상처도 아름다워요. 이렇게 말했대. 엄마, 나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 앞에서 모자를 벗었어.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소피아는 한국어를 거의 못했죠. 영상통화를 해도 서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저 웃기만 하다가 끊었대요. 그래서 아들은 페이스북 메신저에 매달려 살았어요. 번역 앱을 켜놓고 캄보디아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다시 캄보디아어로. 하루에 메시지 몇 개 주고받는 게 전부였는데도 아들은 행복해했죠. 어느 날 아들이 세탁기 돌려달라며 옷을 갖다 줬어요.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영수증이 나왔는데 금은방 영수증이었죠. 금팔찌 187만 원. 준혁아, 이게 뭐니? 아들이 수줍게 웃었어요. 소피아 선물이야. 사진으로 보여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의 카톡 프로필이 바뀌어 있었어요. 소피아와 찍은 사진으로. 그런데 이상한 건 소피아 페이스북을 찾아봤더니 프로필은 여전히 혼자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너희가 뭘 알아? 그 나라 문화야. 인플루언서는 원래 그런 거라고. 소피아가 나한테만 진심이면 되는 거 아니야? 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아들이 누군가와 격하게 통화 중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들이 소피아 페이스북을 보고 걱정해서 전화한 거였대요. 마트에서 우연히 아들 친구 김동수를 만났어요. 어머님, 준혁이 형 요즘 어때요? 잘 지내지. 결혼 준비한다고 바쁘더라. 동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형한테 말했는데 안 들어요. 그 소피아란 여자 페이스북 보셨어요? 아니, 왜? 팔로워가 30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인데 사진들이 좀 이상해요. 옷도 노출이 심하고. 그리고 캄보디아어로 쓴 글들 제가 번역해 봤는데 솔로는 외롭다.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사람 없나? 이런 내용이에요. 남자들 댓글도 수백 개씩 달려요. 형이랑 결혼한다면서 왜 그런 걸 올리는지. 집에 와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소피아가 페이스북에 솔로라고 글 쓴다며? 아들이 짜증을 냈어요. 엄마도 그 얘기야? 내가 물어봤어.
소피아가 뭐라고 했는데? 직업이래. 인플루언서는 팔로워 관리해야 돈을 번대. 마음은 나한테만 있다고 믿어달래. 그래도 불안하지 않니? 엄마, 소피아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 꿈이 중국에서 연예인 되는 거래. 그 말 듣고 나도 놀랐어. 그럼 한국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꿈은 꿈이고 나랑 결혼해서 한국 올 거래. 나를 정말 사랑한대. 오빠,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메시지 보냈어. 번역기로 돌린 거긴 하지만. 준혁아, 번역기로 하는 대화가 진심을 다 전할 수 있을까? 엄마는 못 믿겠어. 아들이 화를 냈어요. 엄마가 뭘 알아? 사랑의 말이 무슨 소용이야? 마음이 통하면 되는 거지. 그날 밤 아들 방 앞을 지나가다가 또 통화 소리를 들었어요. 소피아야? 사랑해. I love you. 한국어로 뭐라고? 잠깐 번역기 켤게.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거 맞나? 아, 맞는 것 같네.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번역기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아들.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저 환상에 빠진 걸까요? 그런데도 소피아는 여전히 페이스북에 혼자인 척하며 사진을 올리고 있었죠. 그리고 일주일 후 아들이 갑자기 선언합니다. 캄보디아 다시 가야 돼. 소피아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 메시지 보내도 답이 늦고. 직접 가서 만나야겠어. 캄보디아로 떠난 후 며칠 뒤 카드 영수증이 날아왔어요. 영수증을 슬쩍 봤더니 내역 중에 해외 결제 238만 원. 벌써 400만 원이 넘게 금만 사준 거예요. 불안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믿고 싶었으니까요.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으니까. 소피아가 한국에 도착한 건 9월 말이었어요. 한국어 시험을 치르러 온 거였죠. 공항에서 처음 본 소피아는 영상 통화보다 훨씬 화려했어요. 명품 가방, 금목걸이, 브랜드 옷. 준혁이가 선물한 거구나 생각했지만 왠지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소피아예요. 잘 부탁드려요. 한국어를 더듬더듬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했어요.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엄마, 소피아가 한국어 공부 열심히 했대. 나를 위해서. 첫날 저녁 저희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소피아, 김치 먹을 수 있어? 네, 조금은 괜찮아요. 맵지만 맛있어요. 소피아가 웃으며 대답했죠. 준혁이는 연신 소피아 반찬을 챙겨줬어요. 이것도 먹어봐. 이건 안 매워. 물 더 줄까? 그런데 준혁이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소피아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캄보디아어로 뭔가를 빠르게 타이핑하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황급히 화면을 끄고 다시 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며칠 후 소피아가 우리 집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어요. 준혁이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출근해야 했죠. 엄마, 소피아 좀 부탁해. 금방 다녀올게. 걱정 마. 우리 잘 지낼게. 아들이 나간 후 소피아와 단둘이 남았어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소피아는 계속 핸드폰만 봤어요. 소피아, 가족들 보고 싶지? 네, 보고 싶어요. 점심을 먹으러 주방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소피아가 거실에서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캄보디아어로 크게 웃으며 누군가와 대화 중이었죠. 손가락엔 제가 못 봤던 금반지들이 여러 개 끼워져 있었고 목엔 아들이 선물한 것과 다른 금목걸이도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소피아는 재빨리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니, 점심 준비 도와드릴까요? 방금 전에 화려한 액세서리들은 이미 가방 속으로 사라진 후였죠.
준혁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소피아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오빠, 보고 싶었어요. 오늘 어머니랑 재미있게 보냈어요. 어머니 정말 착하세요. 아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렇지, 엄마. 우리 소피아 착하지? 약속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한다며 소피아가 먼저 일어났어요. 준혁이가 배웅하러 나갔고 저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죠. 아파트 입구에서 소피아가 준혁이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준혁이가 돌아서자마자 소피아는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걸음걸이도 달라졌고 표정도 완전히 바뀌었죠. 마치 무대에서 내려온 배우 같았어요. 그날 밤 준혁이가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 아니야, 엄마는 널 좋아해. 오늘 재미있었다며? 응, 맞아. 다음에 또 와. 한국어 시험 잘 봐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이 혼잣말을 했어요. 소피아가 엄마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 한국 시어머니가 무섭다고 들었대. 그래도 엄마는 착하다고 설명해줬어. 며칠 후 아들 친구 부인을 마트에서 만났어요. 언니, 어제 시내에서 소피아 씨 봤어요. 네. 어디서요? 명품 매장 앞이었는데 다른 캄보디아 여자들이랑 있더라고요. 사진 찍고 있었는데 막 포즈 취하면서 모델인 줄 알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소피아가 어제 시내 갔었니? 응, 친구들이랑 쇼핑했대. 아, 그래. 뭐 샀대? 아들이 머뭇거렸어요. 그냥 구경만 했대. 돈이 없다고. 그런데 그날 밤 세탁하려고 아들 방에서 옷을 가져오다가 쇼핑백을 발견했어요. 명품 브랜드 가방 보증서가 들어 있었죠. 구매자 이름은 박준혁. 420만 원.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엄마, 소피아가 좀 불쌍해. 한국 와서 친구도 없고 캄보디아 친구들이랑만 만나잖아. 그래서 용돈 좀 줘도 될까? 쇼핑도 하고 싶을 텐데. 얼마나?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준혁아, 그게 용돈이니? 그건 월급이지. 엄마, 곧 내 아내가 될 사람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소피아가 인플루언서로 벌던 돈이 한 달에 500만 원이 넘었대. 한국 와서 수입이 끊겼잖아. 한국어 시험 날이 다가왔어요. 시험 전날 소피아가 준혁이에게 말했대요. 오빠 시험 떨어지면 어떡해요?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 다시 보면 돼. 아니에요. 꼭 붙을게요. 오빠 위해서. 시험 당일 준혁이는 시험장 밖에서 3시간을 기다렸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온 소피아는 울고 있었대요. 오빠 너무 어려웠어요. 못 본 것 같아요. 준혁이가 위로했죠. 괜찮아. 최선을 다했잖아. 점심을 먹으며 소피아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캄보디아 돌아가요. 뭐? 갑자기? 가족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짐도 정리해야 해요. 한국어 시험 결과 나오면 다시 올게요. 준혁이가 당황했어요. 벌써? 며칠 더 있다가 가지. 아니에요, 오빠. 비행기표 벌써 샀어요. 오늘 저녁 비행기예요. 공항 가는 차 안에서 준혁이가 물었대요. 소피아, 우리 결혼식은 언제 할까? 시험 붙으면 바로 할게요. 캄보디아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하고 2번 하면 비용이. 괜찮아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준비할게요. 오빠는 돈만 보내주면 돼요. 얼마나 필요해? 2천만 원 정도? 결혼식 비용이랑 가족들 선물이랑. 준혁이가 망설이자 소피아가 울먹였대요. 오빠 나 믿지 못해요? 나는 오빠만 있으면 돼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소피아는 떠났어요. 그리고 준혁이는 다음 날 은행에 갔죠.
2천만 원을 송금하러. 그날 밤 아들이 거실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번엔 진짜야. 소피아는 달라. 나를 사랑해. 결혼식 준비한다고 했잖아. 곧 다시 올 거야. 그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소피아의 두 얼굴을 봤으니까요. 아들 앞에서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 그 간극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아들이 제게 말합니다. 엄마, 나 캄보디아로 이민 갈 거야. 소피아가 캄보디아로 떠난 지 일주일. 아들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 화장실 가려다가 거실에서 불빛을 봤어요. 아들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죠. 준혁아, 안 자고 뭐해? 아, 엄마. 소피아랑 채팅 중이야. 시차 때문에 이 시간밖에 연락이 안 돼. 화면을 슬쩍 봤는데 번역기 창 여러 개가 떠 있었어요. 구글 번역, 팝하고 카카오 번역기까지. 아들이 한 문장을 세 군데서 돌려보고 있었죠. 이게 맞나? 사랑한다는 게 캄보디아어로 뭐더라?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아들이 갑자기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소피아가 계속 우는 것 같아. 뭐라고 하는데? 번역기로 돌리니까 한국 무서워요. 아버지 아파요. 나 혼자 한국 못 가요 이래.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화면을 보여줬어요. 소피아가 보낸 메시지들이 빼곡했죠. 오빠, 나 한국 가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한국 춥다고 들었어요. 음식도 다르고, 친구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요? 아버지 간이 안 좋아요. 누가 돌봐줘요? 며칠 후 저녁 아들이 식사하다 말고 말했어요. 엄마, 소피아가 너무 힘들어해. 뭐가? 한국 오는 거. 향수병 걱정도 하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많이 아프대. 혼자 두고 올 수가 없대. 그럼 어떡할 거야? 아들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내가 캄보디아로 가면 어떨까? 뭐라고? 생각해봤는데 소피아가 한국 와서 적응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적응력이 있잖아. 그리고 소피아 아버지도 돌봐드릴 수 있고. 무슨 소리야? 내가 회사 다닌 지가 15년인데 그 15년 동안 뭘 잃었는데? 과장 달고 월급 400만 원 받는 게 다잖아. 차라리 캄보디아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엄마, 소피아가 어제 영상 통화에서 울었어. 오빠, 나 때문에 힘들지? 그냥 나 포기해. 오빠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그냥 둬? 그래서 내가 말했어. 내가 캄보디아 갈게. 우리 거기서 같이 살자. 소피아 표정이 확 밝아지더라. 정말? 오빠가 여기 와줄 거야?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그날부터 아들의 변화는 급속도로 진행됐어요. 먼저 차를 팔았어요. 제가 아들 집에 갔을 때 거실에 이상한 물건들이 쌓여 있었죠. 이게 다 뭐니? 캄보디아 생활 준비물이야. 모기장, 선풍기, 정수기 필터. 거기는 덥고 모기 많대. 옷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입던 정장은 다 버리고 형형색색 꽃무늬 셔츠를 샀죠. 그리고 놀라운 건 모자를 안 쓰기 시작했어요. 엄마, 소피아가 그러는데 캄보디아는 민머리 남자가 섹시하대. 스님들도 많아서 자연스럽고. 어느 날 아들 회사 동료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준혁 씨가 정말 사표 낸다는데 사실이에요? 네. 뭐라고요? 오늘 부장님한테 사표 제출했대요. 해외 이민 간다고. 다들 충격받았어요. 급히 아들을 불러서 물었어요. 회사 그만뒀니? 응. 다음 달까지만 나가. 정리할 거 있어서.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엄마는 몰라.
소피아가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어제도 영상통화로 울면서 보고 싶다고 했어. 보고 싶으면 한국 오라고 해. 왜 내가 가니? 아들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엄마는 몰라. 소피아가 어제도 울면서 말했어. 오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한국은 너무 무서워. 아버지도 오빠 오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한국 사위 자랑스럽다고. 내가 가면 모든 게 해결돼. 소피아도 행복하고 나도 새 인생 시작하고 내가 먼저 가서 기반 잡고 소피아랑 결혼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 비자로 데려올 거야. 그때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였는데 아들 앞으로 온 국제 택배였죠. 뭐니? 소피아가 보낸 선물이야. 상자를 열자 강한 향신료 냄새가 났어요. 캄보디아 전통 옷과 팔찌, 그리고 편지가 있었죠. 아들이 편지를 번역기에 넣고 읽기 시작했어요. 오빠, 이 옷 입고 와주세요. 우리 가족이 기다려요. 아버지가 오빠 만나고 싶대요. 한국 사위 자랑스럽대요. 나는 오빠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엄마 봐. 이게 진심 아니면 뭐야? 아들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 편지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죠. 종이 뒤쪽에 희미하게 다른 글씨가 비쳤어요. 중국어 같았어요. 며칠 후 김동수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형이 정말 회사 그만뒀대요. 이제 친구들 연락도 안 받아요. 어제는 단톡방 나갔어요. 너희들은 이해 못한다면서. 동수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형이 SNS에 올린 글인데 보세요. 화면엔 아들이 쓴 글이 있었죠. 곧 새로운 인생 시작.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하세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아들의 통장 잔고였어요. 우연히 아들이 ATM에서 돈 뽑는 걸 봤는데 잔액이 보였어요. 312만 원. 전세금 빼고 모은 돈이 5천만 원이 넘었는데 이제 30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준혁아, 돈 다 어디 썼니? 아들이 대답을 피했어요. 그냥 이것저것. 소피아한테 보낸 거지. 결혼 준비금이랑 생활비랑. 그리고 아버지 병원비도 좀. 아버지가 아프다고? 응, 간이 안 좋대. 수술해야 할 수도 있대. 얼마나 보냈는데? 지난달에 800만 원. 이번 달에 500만 원. 1300만 원을 병원비로. 캄보디아 물가 생각해봐. 그 돈이면 병원을 살 수 있겠다. 엄마, 제발. 가족이 될 사람들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리고 새벽 거실에서 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소피야? 왜? 또 돈? 아니, 이번 달은 진짜 힘들어. 다음 달에 보낼게. 왜 울어? 번역이 이상한데. 아버지가 죽는다고? 진짜? 알았어, 알았어. 내일 보낼게. 얼마? 2천만 원? 그건 너무 많아. 1천만 원으로 하자. 제발 울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아들이 새벽부터 이상했어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죠. 엄마, 소피아가 어제부터 연락이 없어. 바쁜가 보지. 아니야. 평소엔 일시간마다 메시지 보냈는데 오후가 되자 아들의 불안은 더 커졌어요.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안 됐대요.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낸 메시지도 읽지 않은 상태.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그 다음날 아침 아들이 울면서 제게 전화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 뭔데? 소피아가 나를 차단했어. 저는 아들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들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핸드폰을 쥐고 계속 뭔가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혹시 번호가 바뀐 건 아닐까? 아니면 핸드폰이 고장 난 건 아닐까? 준혁아, 진정해. 다른 방법으로 연락해봐. 어떻게?
소피아 집 주소도 몰라. 가족 연락처도 몰라. 업체 통해서만 만났으니까. 그때 아들의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페이스북 알림이었죠. 소피아가 새 게시물을 올렸대요. 차단했는데 어떻게? 아들이 급하게 확인했더니 차단은 맞는데 공개 게시물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 건 충격 그 자체였어요. 소피아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옆에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고 캄보디아어로 파이널리 메리드 위드 마이 트루 러브라고 적혀 있었죠. 게시 시간을 보니 바로 3시간 전이었어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해킹당한 거야. 저는 아들 친구 부인에게 부탁했어요. 그녀가 페이스북을 잘 다뤘거든요. 언니, 소피아 페이스북 좀 자세히 봐주세요. 1시간 후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이거 진짜 결혼식 맞아요. 태그된 사람들 보니까 가족, 친구들 다 축하 댓글 달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중국 남자랑 작년부터 사귄 것 같아요. 과거 사진들 보니까 계속 함께 있었어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죠. 준혁아, 이리 와봐. 엄마가 확인해 봤는데 아들은 믿지 않았어요. 아니야. 소피아는 나랑 결혼하기로 했어. 2천만 원 결혼 준비금도 보냈잖아. 혼인신고도 했고. 그래, 혼인신고했지. 그럼 주문이잖아. 신고 취소하면 돼. 엄마, 이건 실수야. 오해야. 직접 가서 물어봐야 해. 어떻게? 주소도 모른다며. 업체한테 물어보면 돼. 아들은 즉시 결혼 중개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최 사장님, 저 박준혁입니다. 소피아 연락이 안 돼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뭐라고요? 저희도 모른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현지 중개인이 관리한다고요? 그 사람 연락처는요? 그것도 연락이 안 된다고요? 아들은 전화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현실을 직시했죠. 사기야. 내가 사기당한 거야. 5천만 원을. 아니, 내 인생을. 며칠 동안 아들은 폐인처럼 지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뭔가를 찾기 시작했죠. 증거를 찾아야 해. 소피아를 고소할 거야. 국제 사기야. 아들은 노트북을 켜고 소피아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구글에 소피아 이름을 검색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엄마, 이거 봐. 소피아가 2년 전에도 똑같은 일을 했어. 중국 커뮤니티 사이트였어요. 중국 남자가 올린 글이었죠. 한자를 번역해 보니 캄보디아 여자에게 사기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진을 보니 소피아였어요. 더 검색하자 더 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소피아의 본명은 소피아가 아니라 스레이몸이었고 나이도 27살이 아니라 32살이었어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는 맞지만 팔로워 대부분이 가짜 계정이었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소피아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아들이 찾아낸 캄보디아 현지 포럼에 소피아 일당의 수법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연계해서 외국인 남성을 타겟으로 삼고 3-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돈을 뜯어낸 후 차단하는 방식이었죠. 엄마, 여기 매뉴얼도 있어. 아들이 보여준 화면엔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1단계 첫 만남에서 상대의 컴플렉스를 파악하고 위로하기 2단계 빠르게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 약속하기 3단계 가족 사정병원비, 사업 실패 등으로 동정심 유발 4단계 한국 방문으로 신뢰 쌓기 5단계 결혼 준비금 명목으로 큰돈 받기 6단계 차단 후 다른 남자와 진짜 결혼
아들이 주먹을 쥐었어요. 내가 완벽하게 당한 거네. 매뉴얼 그대로. 그때 아들의 이메일에 메일이 하나 왔어요. 발신자는 모르는 캄보디아 사람이었죠. 제목은 영어로 About SOPHEAS 트루스였어요. 메일을 열어보니 한 캄보디아 여성이 보낸 거였어요. 자신도 소피아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었죠. 소피아가 자기 남자친구를 뺏어갔다가 돈만 빼먹고 버렸대요. 그리고 첨부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소피아가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서양인까지. 모두 비슷한 포즈, 비슷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 남자들의 표정도 다 똑같았죠. 아들처럼 행복해 보였어요. 마지막 사진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소피아가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서 찍은 사진인데 테이블 위에 아들이 선물한 금팔찌, 금목걸이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소피아가 들고 있던 샴페인 병에는 생크스 코리언 풀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들이 울부짖었어요. 내가 바보야. 정말 한심한 바보야. 왜 몰랐을까? 왜 친구들 말을 안 들었을까? 왜 엄마 걱정을 무시했을까? 다음 날 저희는 결혼 중개업체를 찾아갔어요. 최 사장은 저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죠. 어머님, 아드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일이긴요? 사기당했잖아요. 소피아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요. 최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국제 결혼은 위험 부담이 있다고. 그래도 아드님이 원하셔서. 뭐라고요? 당신들이 소개했잖아요. 당신들이 검증했다고 했잖아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최 사장님, 캄보디아 신규 고객 상담 시간인데요. 아, 잠깐만. 먼저 이분들 좀. 그 여자가 나가자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에게 우리는 그저 돌아가는 고객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걸. 최 사장님, 책임지세요. 혼인신고 취소와 피해 보상. 어머님,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보셨죠? 저희는 중개만 할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럼 소피아가 사기꾼인 걸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현지 중개인이 추천해서. 하지만 그 현지 중개인도 이제 연락이 안 되네요. 아마 한통속이었나 봅니다. 그럼 우리만 바보가 된 거네요? 5천만 원을 날리고. 최 사장이 서류를 하나 꺼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뭔데요? 라오스 여성입니다.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제가 직접 라오스 가서 확인했습니다. 가족도 만났고요. 24살, 이름은 누이. 순박한 시골 처녀예요.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또 속으라고요? 아들이 비웃었어요. 아니요. 이번엔 무료입니다. 저희 실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항공료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결혼해서 한국 입국까지.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이번 소피아 건은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소송도 하지 마시고 SNS에도 올리지 마시고. 저희 업체 평판이 15년인데 이런 일 하나로 무너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막음이네요. 새로운 여자로.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최 사장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소피아 건 조사해 봤는데 아드님도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요? 소피아가 보낸 선물 받으셨죠? 전통 옷이랑 팔찌. 그거 작물이에요. 훔친 물건이래요. 그걸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이겠죠? 우리는 함정에 빠진 것 같았어요. 그때 아들이 물었어요. 그런데 왜 라오스예요? 왜 또 다른 나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캄보디아는 이제 너무 상업화됐어요.
여자들이 너무 영악해졌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라오스는 아직 순수해요. 그리고 라오스 여성들은 정말 헌신적이에요. 아들이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그 말 소피아 때도 들었는데요. 한 달이 지났어요. 아들은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왔죠. 회사에 복직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어요. 월급은 절반으로 줄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노트북을 보고 있는 걸 봤어요. 화면엔 라오스 여성의 사진이 떴더군요. 누이 24살 초등학교 교사. 뭐하니? 그냥 보는 거야. 최 사장이 계속 보내서 예쁘지? 소피아보다 훨씬 순수해 보여. 준혁아, 설마 또? 아니야, 그냥 본 거야. 진짜야. 하지만 일주일 후 아들의 검색 기록을 우연히 봤어요. 아들 집에서 컴퓨터를 쓰다가요. 라오스 비엔티안 날씨, 라오스 물가, 라오스 한국 커뮤니티, 누이 뜻. 준혁아, 라오스 갈 거야? 아들이 놀랐어요. 엄마가 왜 내 검색 기록을? 우연히 봤어. 대답해. 갈 거야? 아들이 한참을 말이 없다가 말했어요. 엄마, 나 혼자 늙기 싫어. 소피아한테 당하긴 했지만 그 며칠은 정말 행복했어.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그건 가짜였잖아. 알아. 하지만 진짜일 수도 있잖아. 이번엔 아들은 라오스 여성 누이와 번역기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돈도 안 보내고 선물도 안 하고. 하지만 한 달도 안 되어 아들이 말했어요. 누이 동생이 학비가 필요돼. 50만 원만. 50만 원이 어떻게 많이니? 라오스 물가로는 큰 돈이야. 알아. 하지만 이번엔 정말 급한 것 같아. 학교에서 퇴학 위기래. 결국 아들은 50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100만 원, 200만 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기 시작했죠. 오늘 아침 아들이 라오스행 비행기표를 출력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가기로 했어. 누이 가족 만나고 결혼 얘기할 거야. 준혁아, 또 속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또 다른 나라 가면 되지. 필리핀?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세상에 나라는 많잖아. 아들이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이건 복권이야, 엄마. 한 장에 2천만 원짜리 복권. 당첨되면 평생 행복하고 안 되면 또 긁는 거지. 살면서 복권 안 사는 사람 있어? 희망 없이 사는 것보다는 낫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논리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외로움을 제가 채워줄 수는 없으니까요. 아들은 지금 라오스로 떠났어요. 이번엔 다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런 비극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외로운 한국 남성이 있는 한, 가난한 동남아 여성이 있는 한,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주는 중개업체가 있는 한, 사랑을 복권이라 부르는 시대. 그 복권의 당첨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